안녕하세요. 리치가이드 부자 되는 길입니다. 8월 넷째 주 테슬라 소식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볼까요? 시작은 사이버트럭으로 가겠습니다. 소이어 메릿이 하나의 도표를 인용했는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포드의 F150 차량을 타는 사람들이 트럭으로 무엇을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면 쇼핑, 드라이빙, 통근 등 일상적인 활동에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사이버트럭을 사는 사람들 또한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을 할 때 필요해서 사는 특정적인 사람들에게만 대상이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층이 더 많다는 얘기죠. 사이버트럭이 군용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러시아의 한 군인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사이버트럭에 기관총을 달고 군사작전에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머스크로부터 사이버트럭을 받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머스크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면서 가짜뉴스라고 말을 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사이버트럭이 군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이버트럭 자체가 방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옆에 사진에 여러 이미지들이 있는데 이처럼 개조해서 사용될 수 있다면 사이버트럭의 수요는 정말 엄청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중국에서 사이버트럭이 등장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이버트럭을 중국에 당분간 팔 계획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아마도 도로에 활보했던 사이버트럭은 전시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럽 관세와 관련된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수입되는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10%를 기본적으로 부과하고 있었는데 추가 관세를 얻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테슬라의 추가 관세가 다른 전기차 회사보다 훨씬 낮은 9%만 추가됐습니다. BYD는 17%가 추가되었고 사익, 지리자동차 등을 보면 36.3%, 19.3% 등 엄청나죠? 아직 발효된 것은 아니라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상대적인 경쟁력은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관세가 부과되면 전기차 수요는 좀 감소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엄청 좋기만 한 소식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중국 판매량에 대한 소식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도 14,000대를 판매하면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0대 더 팔았습니다. 모델3가 요새 중국에서 잘 팔리는 것 같아요. 작년 누적 중국 보험 대수를 따라잡으려면 5,000대가량을 따라잡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9월 둘째 주 정도에 잘하면 따라잡음으로써 호재가 하나 터질 수 있겠죠? 자, 유럽에서는 여전히 잘 안 팔려서 악재, 중국에서는 호재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중국에서의 호재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의 막대 높이는 연초부터 7월 말까지 판매된 각 나라별 테슬라 차량 대수를 말하는데요. 중국이 여타 다른 유럽 국가들이나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판매 부진은 중국에서의 판매 호조로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미국에서의 분위기를 보자면요. 지난주에는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미국에서의 재고가 쌓이고 있다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긍정적인 소식인데요. 오토모티브 뉴스에 따라 2024년 7월까지 생산된 차를 봤을 때 대부분 모델의 매출이 견조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3분기 실적은 기대해봐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는 테슬라 모델 3와 Y 구매자들에 대해서 주정부 할인이 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많아져서 모델 3 롱레인지 RWD의 가격이 3만 달러 아래에서 시작합니다. 옵션을 붙이면 더 높아지긴 하겠지만 시작 가격이 진짜 엄청 낮아졌습니다. 이는 미국에서의 판매량 증가를 일으킬 수 있는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자동차 부문에서 마지막 소식인 세미트럭인데요. 운송 물류 회사인 NFI가 테슬라의 세미트럭을 시범 운영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효율성도 괜찮았고 지속 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려줘서 앞으로 세미트럭의 기대감도 높여졌는데요. 반면에 안 좋은 소식으로는 세미트럭 관련된 화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미트럭이 고속도로를 이탈하여 사고가 나서 화재가 났다는 소식이 있었네요. 안 그래도 요새 전기차 화재 때문에 민감하죠. 자, 이제 에너지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베어드라는 기관에서 테슬라의 에너지 부문의 가치평가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파워월과 메가팩을 강조했다는데요. 목표가 $280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라는 기관은
에너지 분야에서 경쟁은 심하지만 그래도 수요가 여전히 강세라면서 2030년에는 그 수요가 2테라와트시를 전망한다고 했습니다. 테슬라 레스롭 공장 50개를 풀캐파로 돌렸을 때의 생산량과 동등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앞으로 무궁무진한데요. 다만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테슬라도 가격만 낮출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것을 강조했고, 메가팩이 또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운송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생산이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테슬라가 미래에 상하이 외에도 다른 지역들에 메가팩토리를 건설한다면 운송 비용이 낮아지면서 마진도 높아질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 파이퍼 샌들러는 에너지 부문의 장기적인 마진율이 20%로 좀 낮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쟁 때문에 메가팩 가격을 낮춰야 해서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10월 10일 로보택시 이벤트에 앞서서 테슬라 주식을 보유할 것을 촉구했네요. 상하이 메가팩토리 건설에 관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45%라고 하는데요. 공사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45%입니다. 원래 목표가 내년 1분기에 가동하는 것인데 이 정도 속도라면 올해 연말에 완공하고 내년 1월에 시운전을 하다가 2월부터 가동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건 스탠리 자료에 따르면 만약 내년 2분기부터 40기가와트시 생산을 풀가동한다면 자동차 75만 대 파는 영업이익과 동일합니다. 만약 내년 시작부터 풀가동하면 자동차 100만 대에 버금가는 영업이익인 것이죠. 주가 폭등이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여기에다가 파워월 3 생산률이 최고치 경신을 했다는 긍정적인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메가팩뿐만 아니라 파워월도 받쳐주네요. 더구나 요새 테슬라는 파워월을 다른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파워월의 확장은 점점 더 빨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호주가 메가팩을 가장 많이 구입하는 나라인데 호주에서 PRO 규제가 대형 에너지 저장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면제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PRO가 뭔지 정확히 와닿지는 않지만 이 규제 때문에 ESS 사업이 더 커지지 못했나봐요. 이 규제가 풀리면서 더 많은 ESS 사업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니까 테슬라의 에너지 분야 수요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입니다. 다음으로 중국 로보택시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것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한에는 바이두의 500대 이상의 로보택시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기술 발전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존 택시 기사들의 저항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상하이나 베이징은 로보택시가 승인되거나 승인될 분위기이고 충칭과 선전에서도 시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구글 웨이모가 6세대 로보택시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구글도 정말 열심히 개발하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웨이모가 현재 700대가량의 로보택시를 운행하고 있는데 주당 10만 건의 운행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걸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로보택시 한 대당 20회 정도의 운행을 했다는 것인데요. 테슬라가 만약 로보택시를 하게 된다면 700대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차량을 가지고 하겠죠. 수익 규모 면에서 비교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10월 10일을 기대해 보자고요. FSD 관련해서는 모델 S와 X 구매 시 FSD도 완전히 구매한 사람에게 프로모션이 하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0를 더 내게 되면 3년간 슈퍼차저 무제한 이용과 프리미엄 연결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측에서처럼 9월에는 사이버트럭용 FSD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이번 주 마지막 소식은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만약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일론 머스크에게 내각의 한 자리나 자문 역할을 맡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미래를 내다보는 머스크를 높게 산 것이죠. 사실 전기차나 자율주행, 로봇, 스페이스X, 뉴럴링크 등 미래 산업을 모두 다루는 사람이 바로 머스크니까 그럴만도 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기꺼이 봉사하겠다고 트윗을 날렸는데요. 진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 테슬라는 정치 테마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테마주를 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겠죠.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